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장 인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다루는 설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설비의 기계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는데요. 제 강의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또 그로 인해 회사의 전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팀 동료가 하는 강의를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동료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의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했고 잘못 전달되고 있는 내용도 있었고 해당 설비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 설명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강의 도중 손을 들어 해당 부분에 대해 잘못된 내용임을 계속해서 피력하였습니다. 저는 교육부서 일원으로서 강사의 교육 품질 저하 우려를 저희 팀의 팀장님께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교육을 하는 강사들에게 해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해외 교육을 가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였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으나 팀장님은 다른 강사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도 그렇고 저에게 해외 교육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저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싫어해서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강사 품질 저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당함을 어필하며 회사의 감사팀 인사팀에게 해당 사항을 레포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팀에서는 저는 미움을 받는 신세가 되었고 이 일에 대해서 주변에 이야기할 동료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네, 사연 속에서 직장 내 동료의 업무 수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의 교육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팀장님께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사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해외 교육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연인데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연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회사 내 일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마인드라는 관점에서 위의 사연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회사의 정책도 있고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 사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인드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강사님? 네, 오늘은 마음의 고립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혼자 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혼자 살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고립되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고립되어서 생활하는 사람은 마치 물이나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내용을 스스로 생각해서 혼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주변 동료들 그리고 팀원들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소통해보고 결정을 내리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의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저것은 문제야. 잘못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을 막고 교육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팀장님께 보고해야 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저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마음에 맞는 친한 동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변 동료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팀장님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외 교육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냥 팀장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보다 팀장님이 본인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말 본인을 싫어해서 교육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주변 동료나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았더라면 조금 더 해당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혼자 꽁꽁 싸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점점 더 풀기가 그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소통하다가 보면은 쉽게 풀릴 문제였는데, 제가 혼자 쥐고 있으니까 오해도 생기고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면 해결될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 속에 고립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며칠간 모여서 진행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참가한 여학생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가까워지고 소통하며 지냈는데 유독 그 학생은 혼자 어둡게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담당 매니저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친구들이랑 같이 안 다니고 혼자 다니니?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이에요. 제가 혼자 다니고 싶어서 혼자 다니는데 왜 뭐라 하세요? 매니저는 그 친구와 이야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그 학생을 캠프 총 담당자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담당자가 여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지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여학생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여학생은 대학교 발명 동아리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동아리에 자기보다 3살 많은 남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생겨서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 여학생도 그 남학생을 오빠처럼 따르며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동아리 담당 교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교수님이 남학생을 불러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은 교수님, 얘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서 졸졸 따라다니는데도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줄을 몰랐던 거죠. 더 놀란 것은 교수님이 자기 말을 믿지 않고 그 남학생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여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 동아리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됐고 너무 억울하고 분했고 그때부터 여학생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그 여학생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겠네요. 그 상처 때문에 고립되어서 사는 삶을 선택했던 거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강사님? 네, 캠프 총 담당자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하지만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억울하고 힘든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것은 이해하지만 항상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은
결국엔 너에게 좋지 않단다.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결국에는 굳게 닫고 지내던 마음을 열게 되었고, 비록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고립되지 않고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를 보면 각각 나뭇가지는 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다르게 자라나지만 나무의 몸통과 뿌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나 진액을 주고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나뭇가지가 몸통에서 또는 뿌리에서 떨어진다면 홀로 고립되어 나뭇가지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초마다 하고 있는 호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의 생각, 마음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우리가 밝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호흡이라는 과정에서는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비슷하게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관점, 마음 등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 불행한 마음, 어려운 마음 등 불필요한 것들이 배출됩니다. 이러한 교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의 고립은 위험하다. 고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마음이 고립된 사람이 마음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이 고립된 사람이 거기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고립되고 교류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상처 입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닫을 거야. 교류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닫게 된 원인을 털어놓고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던 아니면 전문 상담사가 되었던 해당 사실을 털어놓고 공유하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가장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운동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은 신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고립되어서 집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땀을 흘리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면 조금 더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마음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고립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고립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세상의 자연이나 또 부모님, 친구들, 자식들을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드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고립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